안녕하세요. 저는 합리적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완전 쪼잔뱅이의 이기적인 남편놈에게 질릴 대로 질려서 끝을 낸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사촌동생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촌동생이 누나랑 정말 잘 맞을 것 같고 성향이 비슷한 남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만나보니 사촌동생이 왜 그 남자랑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했는지 알겠더군요. 성향이나 돈에 관한 가치관이 매우 비슷했거든요. 저도 돈에 관해선 좀 악착 같은 면이 있었고 더 잘 살고 싶은 욕심도 많았는데 그 남자도 딱 그렇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고졸 채용으로 한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10년간 일을 했습니다. 돈도 웬만치 벌면서 적금도 열심히 하고 그 사이에 청약도 돼서 제 앞으로 집도 한 채 갖고 있어요. 대출이 좀 끼어 있긴 해도요. 그 집은 전세를 줬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2년제 공과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중견기업을 다니더라고요. 대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벌이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14년 된 차를 몰고 다니고 옷도 전부 5, 6년 전에 산 옷들이라고 했습니다. 핸드폰도 엄청 오래된 기종이고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처럼 청약을 하거나 집을 사지는 않았고 다 통장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버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큰 사람들을 이해도 못하겠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요. 알뜰하고 소박하게 사는 게 좋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기보다 내실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모으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SNS의 발달 때문인지 남녀 할 것 없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것, 또 보여지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허세와 허영이 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남자는 허세 없고 성실하고 검소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에게 더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제가 명품 가방 하나 없이 수수하게 소개팅해 온 모습을 보고 자기가 찾던 아내감이라는 것을 직감했대요. 어떻게 보면 사촌동생이 결이 잘 맞는 것 같은 저희 둘을 매칭시켜준 거죠. 서로가 많이 닮아 있어서 더 잘 맞는 한 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그 남자는 저보다 더 지독한 면이 많더라고요. 연애할 때 저희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정 금액을 넣고 결제를 했는데요. 애초에 그 카드도 남친 명의의 카드로 하고 나중에 공제 혜택도 본인이 다 받더라고요. 사실 그런 건 저도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는데 가만 보면 제가 여자친구임에도 저에게 돈 쓰는 것에 한해서는 악착같이 반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돈을 얼마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여자친구인데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깝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서운한 포인트였죠. 가령 제가 남친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98,000원짜리를 만약에 샀잖아요. 그러면 남친은 다음 제 생일 때 정확히 98,000원짜리를 똑같이 사줍니다. 9만원짜리도 아니고 10만원짜리도 아니고 정확히 98,000원짜리를 사줘요. 금액이 안 맞으면 두 개를 나눠서 그 금액을 맞춰서 산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게다가 공동통장에 돈이 모자라서 개인 돈을 쓰게 되면 그것도 꼭 저한테 반반 계산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초반에는 합리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은 딱 이 정도구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사귀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와 매달리며 통장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남자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모은 돈이 차곡차곡 들어가 있었죠.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결혼하면 이 통장을 통째로 저한테 준다고요. 저는 그 말에 좀 당황했죠. 이걸 나한테 왜 줘? 그만큼 내가 자기한테 진심이라는 거지. 내가 좀 확실한 성격이라 뭐든지 반반하고 나누긴 하지만 결국 그렇게 모은 돈 이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고 이거 자기한테 줄 거야. 이제 내 마음을 좀 알겠어? 그러는데 좀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론 묘하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목숨보다 아끼는 그 돈들을 결혼하면 저한테 줄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게다가 그 남자는 자기가 왜 그렇게 돈돈거리는지 자기 가정사도 얘기해 주더군요. 실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돈을 펑펑 잘 쓰고 다녀서 우리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거든. 게다가 생전에 주식하신다고 큰 돈을 많이 날려서 집 팔고 전세로 옮기기도 했고 말이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도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돈 쓰는 것을 좀 겁내하게 된 것 같아. 집에 그런 사정도 있고 하니 예슬이 네가 그런 내 모습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을 뿐더러 힘들게 모은 그 돈을 저에게 덜컥 주겠다고 하는 걸 보고 아, 이 남자가 나한테 꽤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고 섭섭한 마음도 많이 사라졌죠. 그렇게 저희는 화해하고 다시 만났고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결혼을 할 때도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 물론 돈에 관해서요.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남자를 이해했고 또 이런 남자가 결혼하면 남편감으론 진국이라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펑펑 안 쓰고 야무지게 잘 모으고 결혼 상대자라면 이런 사람이 오히려 괜찮을지 모르니까요. 결혼 준비할 때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은 저더러 결혼 잘하는 거라고 제가 부럽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총민이가 얼마나 알뜰하고 야무지니. 남자애들 중에 부모 돈으로 멋이나 부리고 차 바꾸고 그런 철딱선이 없는 애들도 많은데 우리 종민이는 너무 실속 있지. 종민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종민이 아빠가 예전에 돈으로 내 속을 얼마나 긁었는지 모른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종민이는 돈으로 사고 칠해도 아니고 너 정말 결혼 잘하는 거야. 나도 종민이 같은 남편 있었으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을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부모님 눈에 다 그렇겠지만 어머님도 유난히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아들만한 남자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구할 때 남편은 반반으로 해서 집을 구하자고 하더군요. 제 소유의 집이 있긴 하지만 그 집에는 이미 전세로 사시는 분이 있기도 했고 남편도 딱히 그 집으로 가고 싶어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 맞다나 반반으로 보태서 집을 구하기로 했는데 웃긴 게 돈은 반반해서 구하는 건데도 명의는 자기 단독 명의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대로 말도 없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반반하는데 왜 단독 명의로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제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랬다느니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자기 성가시게 안 하려고 그런 거지. 공동명의로 하면 서류 뗄 것도 정말 많고 나중에 뭐 처리할 때도 엄청 번거롭다고 하니까 내가 뭐 다른 뜻 있어서 단독으로 하려고 했겠어? 어쨌든 공동 명의로 해야지. 아, 알았어. 하여튼 돈에 관한 건 엄청 지독스럽네. 하면서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제 돈이 반 들어갔는데 제 명의도 같이 하자는 게 왜 지독스러운 건가요?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돈은 받아놓고 어물쩡 자기 혼자 단독 명의로 진행하려고 한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돈 반반으로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카드 쓰는데 카드는 지 걸로 해서 나중에 공제 혜택 받으려는 거나 집 반반에서 사는데도 은근슬쩍 단독 명의로 하려고 하는 거나 남편은 합리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성격이라는 것을요. 그 손해를 아내인 저한테까지 절대 안 보려고 한 게 문제죠. 사실 남편이 그런 면을 알면서 모른 척 했는지 아니면 그때는 이 정도로 와닿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결혼도 했었습니다. 콩깍지도 좀 씌었던 것 같고요. 결혼 초반 1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도 멀리 사시는 데다 어머님도 허리가 안 좋아 육아를 도와줄 수 없다고 진작에 얘기하셨거든요. 아이 육아에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1년간 육아휴직 쓰고 아이를 돌보고 그 후에는 어린이집을 보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 막달까지도 일을 하다가 막판에 휴가 쓰고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황당했던 게 아이 출산 후 보통 조리원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3주까지도 있는 산모가 많은데요. 아이 출산 후 몸도 회복할 겸 요즘은 거의 필수 코스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출산 전에 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으니 남편이 꼭 조리원을 가야겠냐는 겁니다. 뭐라고? 아니, 요즘 여자들 참 웃겨. 애 낳으면 꼭 조리원을 가려고 해.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어디서 본 것 많아가지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애 낳고 나면 잘 씌워줘야 되는 거야. 육아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 그나마 마지막으로 쉴 수 있는 기회기도 하고.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거를 왜 돈 몇백 주고 조리원에 사는지. 그냥 집에서 방 따뜻하게 해서 쉬면 안 되나? 그럼 애는 누가 봐? 장모님 못 오셔? 그래도 딸이 출산을 했다는데.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2시간 떨어진 거리에서 식당을 하세요.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시고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가게이기 때문에 저 출산했다고 해도 그렇게 아이 돌봐주고 그러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조리원 2주 지내고 집에 오면 제가 바로 직접 육아를 할 생각이었고요. 지금 조리원비가 아까워서 그래? 뭐 아깝다기보다 내 생각엔 그런 거 다 상술인데. 상술이든 뭐든 나도 몸 좀 회복하고 아이도 그동안은 누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말하는 거 너무 이상하다. 제가 기가 막혀서 따지고 드니 남편은 그제야 막 사람 좋은 척 웃으면서 장난이라는 겁니다. 아, 그냥 해본 말이야. 요즘 그냥 애만 나오면 몇백씩 되는 조리원 턱턱 들어가길래. 자기는 합리적이고 알뜰하니까 조리원 안 들어간다고 먼저 할 줄 알았지. 내 몸 돌보려면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게 합리적이고 알뜰한 거랑 뭔 상관이야? 나는 필요할 때는 돈 써야 된다는 주의야. 아휴, 알았어. 왜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나는 그냥 가볍게 한 말 가지고. 조리원 알아봐. 라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우리 자식 낳는 거 아니냐며 이런 것까지 돈돈 거려야겠느냐며 따졌습니다. 따지다 보니 너무 섭섭하고 기가 막혀 눈물까지 왈칵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미안하다고 저를 달랬고 그때 일은 남편의 사과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속으로 저런 남편이랑 결혼한 내가 내 발등 찍었구나. 약간은 정신이 들었었죠. 지 새끼 낳아주고 몸 회복한다는데 그 조리원비가 아까워서 저런 소리를 한다니요. 정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출산을 했고 조리원도 2주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돌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비용이 기본급의 85%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상여금 같은 건 좀 많아도
기본급 자체는 좀 적은 편인데 거기서 85% 비율이다 보니 원래 받던 월급보다는 한참이나 적은 금액이었죠. 남편과 저는 원래 각자 버는 돈에서 반반 생활비를 대고 있었는데요. 제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월급이 적으니 생활비를 좀 적게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러라고 하면서도 엄청 언짢은 티를 내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또 눈이 돌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나는 그냥 회사 다닐 테니 당신이 육아휴직 쓰고 애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는 나중에 승진도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 쓰면 눈치 보인다고. 애는 엄마가 봐야 되니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생활비 적게 내는 걸로 눈치를 주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답니다. 제가 괜히 혼자 찔려서 그러는 거래요. 저는 남편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결혼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아이고 육아를 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고 돈이 좀 적게 나오는 건데 남편이 이런 것에 싫은 티를 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컸습니다. 보통은 처가 부모님이 아이를 많이 돌봐주시고 저도 똑같이 회사를 다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도와주시는 게 없다 이거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맘때 저도 남편에게 정말 실망도 많이 하고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구나 후회했지만 어쩌겠나요.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는데요. 저는 섭섭한 마음은 접어두고 아이를 열심히 돌보고 케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또래보다 좀 느린 편이더라고요. 기는 것도 느리고 서는 것도 느리고 돌이 가까워져 가는데 엄마 소리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주변에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는데 확실히 저희 아이가 좀 느린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요즘 그런 애들이 많은데 돌 지나고 초기부터 센터 같은 데를 다녀주면 아이들 성장 발달에 훨씬 도움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데를 보내고 싶기도 한데 곧 저는 복직을 해야 했죠. 게다가 제가 복직을 하면 하루 종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그러면 엄마와의 교류가 줄어서 아이 성장이나 발달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저희 아이처럼 다소 느린 아이들은 부모가 옆에서 소통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저는 엄마로서 아이가 다소 느린 점이 보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남편은 무슨 남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얄밉더라고요. 걱정은 저만 하는 건지. 하여튼 제가 복직을 해야 되는 날이 다가와서 저는 일단 회사로 복직을 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겼는데요. 그렇게 6,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다른 또래 아이들이 걸음마 잘하고 그럴 때인데도 저희 아이는 기는 것만 하고 말도 안 하고 여전히 성장이 더디더라고요. 게다가 어린이집에서도 아이가 좀 느린 편이 맞다고 했습니다. 센터에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도 했고요. 센터에 갔더니 아이가 좀 많이 느린 편이긴 하니 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극을 자꾸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이가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당장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에만 질겁해서 저보고 왜 오버를 하느냐느니 가만 냅두면 애는 알아서 큰다느니 제가 극성이라느니 막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래저래 다툼이 많았고 나중에는 어머님도 그 얘기를 남편에게 전해 들었는지 전화를 하셔서는 저한테 극성 부리지 말라고 요즘 애엄마들은 이게 문제라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센터에서 전문가가 아이 발달이 느리니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도 남편이랑 어머님이 난리를 치며 저를 극성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더 지났는데 아이가 두 돌이 다 되어가는데도 현저히 발달이 느린 것을 보니까 그제야 어머님이나 남편도 아차 싶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좀 적극적으로 케어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발달센터에 가면 치료 종류가 다양한데 그 치료들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아이 치료를 동시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나중에 경과가 좋다는데 제가 벌어오는 월급이 아까워서 어영부영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회사 그만둔다는 것에만 자꾸 한숨 쉬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통장에 돈 있지 않느냐? 결혼 전에 그거 나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남편은 집 살 때도 반반 했기 때문에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다 쓰지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그 통장에 있는 돈 나중에 뭐에 쓰려고 그러느냐, 가족들한테 잘 쓰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모으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내가 당장 회사 그만둔다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 통장에 있는 돈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에게 결혼 전 약속대로 그 통장 나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태도를 바꿔서 통장 못 준다고 버티더라고요. 저는 왜 결혼 전과 약속이 다르냐며 통장 달라고, 그걸로 내가 회사 그만두고 나서도 우리 생활비 쓸 거고 우리 혜린이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을 거다 그랬죠. 사실 저도 따로 아파트도 있고 모아둔 돈도 따로 조금 있긴 한데 남편 하는 짓이 너무 얄미우니 더 통장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통장 없다고 난리를 쳤고 그날 크게 싸웠어요. 어쨌든 남편과 이런저런 다툼 끝에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돌보는 것에 전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 제가 가장 아쉽고 힘든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다닌 회사라서 정도 많이 들고 익숙하고 또 받는 월급도 적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이가 너무 중요했고 발달이 느린 양상을 보일 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좋다고 하길래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직 후 아이를 돌보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남편의 책상에서 그 통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결혼 전만 해도 분명히 8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어요. 집 살 때 반반 보태고 남은 돈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5천만 원 정도만 남아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왜 남의 통장을 받느냐고 생 난리를 치는데 제가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서류 찾을 거 있어서 찾다가 본 거거든요. 남편이 숨겨둔 것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 책상 서랍에 넣어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와이프인데 통장을 왜 받느냐고 이렇게 난리치는 이유가 있느냐며 돈이 왜 이것밖에 없느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랑이 끝에 남편이 이실직고를 했는데 세상에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날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주식이나 위험성이 있는 투자 자체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많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말이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회사 사람 중에 정대리 있잖아. 차를 엄청 고급차 타고 다니더라고. 대리 월급 뻔한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회사는 그냥 취미 삼아 다니는 거고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더만. 한 푼 두 푼 모은 나보다 돈이 훨씬 많은 거야. 시드머니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주식에 재능이 있는지 그걸로 엄청 불린 거지. 와, 그거 듣는데 내가 여태까지 뭘 했나 싶고 내가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야. 죽어라 일하면 뭐해. 몇 년 일하지도 않았고 설렁설렁 회사 다니는 정대리가 나보다 훨씬 부잔데. 그래서 당신도 그 정대리 따라 투자를 했다고? 정대리가 좋은 거 하나 알려주더라고. 약간 멀리 보긴 해야 하는데 잘 안 알려주는 고급 정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식으로 그 많은 돈을 벌었다는 정대리 얘긴데 이건 안 들으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래서 고작 그 사람 말 듣고 몇 천을 주식에 투자했단 말이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당신 미쳤어? 당신이 이러고도 아버님 원망할 수 있어?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말 기분 나쁘게 하네. 우리 아빠는 제대로 투자를 한 게 아니었고 나는 믿을 만한 정보처가 있으니 투자를 한 거잖아. 그래서 벌었어? 아니, 좀 기다려야 된대, 정대리가. 이건 좀 천천히 터질 거라서 자기만 믿고 놔두라고 하더라고. 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나 진짜 황당하네. 당신 내가 혜린이 낳았을 때 조리원비 몇백도 아까워서 그 난리 쳤어. 나 육아휴직 써서 월급 다 안 나오는 거 알면서도 생활비 적게 낸다고 툴툴거리고. 그렇게 돈 한 푼에 벌벌 떨던 사람이 몇 천만 원을 회사 동료 한마디에 주식 투자한다고? 이게 말이 돼? 당신은 돈을 쓴 거고 나는 벌려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벌었냐고. 기다려야 벌지. 이게 돈을 넣는다고 바로 돈이 벌리겠냐? 그럼 개나 소나 다 벌게? 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주식 투자로 돈 날린 걸 그렇게 욕할 땐 언제고 본인도 결국 똑같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게 저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돈으로 자기가 투자를 한 거고 알아서 할 거니 신경 끄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 알아서 벌게 된다면서요. 저하고 아이한텐 10원 한 장 아까워하면서 쓸데없는 곳에 그 큰 돈을 쓰는 남편을 보니 정이 뚝뚝 떨어져 나갔죠. 어쨌든 남편이 나중에 크게 벌 수 있다느니 큰 소리 탕탕 치길래 내버려뒀습니다. 그 후에 저는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돌보는데 제가 집에 있으면서 돈만 쓴다고 남편의 불만도 정말 많았어요.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요. 게다가 한 번은 제가 나간 줄 알고 지 친구랑 통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지 친구한테 제 욕을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결혼하고 애 낳더니 일 그만두고 자기 월급으로 공짜밥 먹는다고요. 푸념 비슷하게 그 소리를 하는데 저 완전 뚜껑 열려서 소리 지르고 그때도 진짜 사네 못 사네 한바탕 크게 싸웠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남편에게 너무 질렸고 정도 떨어졌습니다. 저런 인간하고 내가 계속 사는 게 맞나 현타가 계속 오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도 제가 일 그만뒀다고 어머님까지 참견이 심했어요. 그전에는 행여나 애 좀 봐달라고 할까봐 저희 집 근처에는 아예 안 오셨는데 제가 일 그만두고 나서는 저희 집에도 몹시 자주 오시고 살림 감섭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 번다면서 안쓰럽다면서 그런 소리도 잘하셨습니다. 너는 혜린이가 딸이라서 다행인 줄 알아라. 뭐가요, 어머님? 여자들이야. 적당히 공부하다가 나중에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 아니니. 그런데 남자들은 얼마나 고생이야. 직장 다니면서 가족들 건사해야 되고 우리 종민이만 해도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러운지 모른다. 요즘에 엄마들도 다 나가서 돈 번다는데 너는 참 팔자도 좋다. 라는 겁니다.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까지 더해지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가게 일로 바쁘셔서 좀처럼 오시는 일이 없는데 저랑 아이 본다고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신 거죠. 엄마 아빠는 제가 요즘 일도 안 하는데 저 용돈하고 아이 필요한 것도 좀 사주라고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음에도 제 주머니에 넣어주셨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랜만에 멀리서 부모님이 오셨다 보니 저는 부모님 모시고 한우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리로 퇴근해서 바로 오라고 했더니 전화가 바로 왔더라고요.
여기 뭐야? 한우 먹으러 간다고? 여기 내가 블로그 검색해보니까 가격 좀 있는 데인데?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엄마 아빠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정도도 못 사드려? 와, 어이가 없네. 나는 돈 아끼려고 점심도 밖에서 절대 안 먹고 무조건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너는 장인 장모님 모시고 한우 식당? 하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쪼잔스럽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너 돈 안 벌잖아. 뭐라고? 그런 데서 먹으면 최소 30 이상은 무조건 나올 텐데. 너 돈 벌어? 그것도 아니면 왜 기분 내려고 하는데? 처가 부모님 한우 사드린다고 개거품 부는 남편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돈 아까워서 벌벌 떠는데 진짜 이런 거랑 내가 결혼을 했나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거의 오시는 일이 없고 또 저한테 용돈 주실 겸 아이 보실 겸 출산 후 처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한우 사드린다고 하니 개거품을 무는데 그 상황이 엄마 아빠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쪽팔리고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나는 무조건 그 가게 부모님 모시고 갈 거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고 저는 보란 듯이 부모님에게 한우 사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에도 늦게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계신 거 알면서도요. 부모님은 늦은 저녁에 차 타고 가셨고 몇 시간 뒤에야 남편 놈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입 꾹 다물고 제 물음에 대답도 안 하고 휑하니 지나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식사대접했다고 입 꾹 닫고 삐지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화장대에 있던 100만 원과 저희 부모님이 써주신 카드를 봤는지 갑자기 화색이 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장모님이 돈 주셨네? 100만 원이나 주셨어? 아유, 그러면 한우 사드릴 만하지. 그러면서 실실거리는데 진짜 남편인데도 혐오스러운 기분 아시나요? 와, 저거 돈벌레인가 싶고 그때 저도 깨달았죠. 내가 남편에게 정말 만정이 다 떨어졌구나. 남편이 돈벌레같이 느껴지는 거 보니 더 이상 사는 건 무리구나 라는 것을요. 그 후 저는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보니 외도나 도박같이 중대한 일이 아니어도 정 떨어지면 같이 사는 건 힘든 일이 되겠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던 도중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호재가 생기면서 아파트가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되고 완전 쾌재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회사를 안 다니는데도 돈을 벌 줄 안다면서 복덩이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가 이제는 너무 문제가 많다면서 정비소에서도 수리가 안 될 정도래요. 그래서 저더러 차를 한 대 사달랍니다. 제 소유의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으니 그 정도는 일도 아니지 않냐면서요. 남편이 원하는 차는 국산 SUV이긴 한데 고급 라인이라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자기 통장에 있는 돈 보태고 나머지 저한테 내서 차를 사달래요. 그 꼬라지를 보면서 깨달았죠. 아, 남편은 허세 허영이 없는 인간이 아니었구나. 사실은 너무나도 허세 부리고 싶고 허영심도 넘치는 인간이었구나. 그런데 그냥 지 돈 아까워서 꽁꽁 싸매고 참고 있었는데 지 돈 아니고 와이프 돈이라고 생각하니 펑펑 쓰고 싶은 거구나 라는 것을요.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되었고 경제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철저히 자기 돈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돈도 지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대답도 안 했건만 남편은 제 아파트값 오른 것만 보고 갑자기 신나서 저보고 복덩이니 뭐니 하는데 제가 아이 때문에 회사 그만두니까 저한테 공짜밥 먹는다고 하고 저희 부모님 식사 대접했다고 개거품 물고 난리친 걸 똑똑히 기억하잖아요. 이제 와서 저를 복덩이니 뭐니 하면서 신나하는데 너무 징글맞아서 도저히 이 인간이랑 더 못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루에도 12번씩 바뀐다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 이혼에 대해서 조금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그 와중에 제 이혼 고민에 아주 쐐기를 박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제 카드 훔쳐가서 어머님 가방을 산 겁니다. 어머님 가방은 무려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게다가 250짜리 신우 노트북도 사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을 위해 무려 제 카드를 훔쳐가서 쓴 겁니다. 제가 미쳤느냐고, 누구 맘대로 이런 걸 다 사느냐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 그 아파트값 올라서 당신이 이득 본 게 얼만데. 곧 전세 사는 사람 나가면 그 아파트 팔 생각도 있다고 했잖아. 그거 미리 좀 당겨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걸 왜 당겨 써야 되는데? 아,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엄마 그 나이에 명품 가방 없어서 하나 사드렸다. 유진이도 취업 준비하는데 노트북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 사줬고. 그걸 내 카드로? 나한테 말도 없이 카드를 훔쳐가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훔쳐가다니. 그럼 이게 훔친 거지 아니야? 참나. 당신 말 참 정 떨어지게 한다. 당신 아파트값 그만큼 올랐고 곧 팔 거고. 그러면 수익이 얼만데. 우리 엄마랑 유진이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남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한테 한우 사줬다고 난리친 게 너야. 그건 잊었어? 아니 그거야. 아, 내가 무슨 그거 돈 아까워서 그랬겠어? 그러면? 아버님 심혈관 질환도 있고 어르신들한테 소고기 그렇게 안 좋대. 특히 마블링 심한 한우는 더더욱. 하는데 이게 말인지 방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튼 어차피 아파트 팔면 양가 부모님한테 선물 조금씩 드릴 거 아니야. 그거 미리 했다고 생각해.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며느리로서 효도했다고 생각해. 라더군요. 저는 그때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효도, 오냐, 효도 어디 실컷 해봐라. 저는 더 이상 암소리 안 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제 카드로 기분 엄청 내고 다니더라고요. 짠돌이라서 주변에 얻어먹고 다니기 바빴는데 갑자기 한턱을 쏜다던가, 옷도 잘 안 사면서 자기 옷을 백화점에서 쫙 빼입는다던가, 한마디로 제 돈으로 자기 혼자 기분 내고 다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실컷 써라 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써제낀 돈이 1,000만 원 정도가 됐을 무렵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통보를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펄쩍 뛰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혼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왜 이혼을 당해야 되냐고. 진짜 몰라? 모르면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네 새끼 낳아줬는데 마누라 몸 회복하는 산후조리원비 아깝다고 한 거.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아득바득 생활비 내라고 하고 눈치 준 거. 혜린이 때문에 일 그만두는데도 내가 공짜 밥을 먹니 뭐니 했던 거. 나한테 일절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주식에 넣은 거. 내 아파트값 올랐다는 소식 듣자마자 마치 지 돈인 양 내 카드 훔쳐가서 너네 엄마랑 너네 동생한테 그 비싼 돈 쓰고 흥청망청한 거.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어때? 이제 이혼을 왜 당하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겠어? 저는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벼르고 또 벼렀거든요. 이혼이라는 중대사에 조금의 후회도 남기기 싫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참고 쌓아두고 있었죠. 제가 술술 얘기하자 남편도 처음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와, 무섭네.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다 기억할 만하지. 남편한테 이런 취급받은 걸 어떤 여자가 잊어버리겠어?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단순히 돈 얼마 쓰고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 아니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깨달았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그렇게 네 돈, 내 돈. 아니지.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도 네 돈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남의 카드 훔쳐다가 이런 짓을 벌인 거겠지. 공돈 생겼는데 시댁 식구들한테 그 정도도 못 베풀어? 못 베풀어. 베풀기 싫어. 하다못해 다른 건 다 때때무치처럼 굴었어도 우리 부모님 오셨을 때 모처럼 오셨으니 좋은 식사 대접해라. 그 한마디만 했어도 나 이렇게까지 안 해. 니네 부모한테는 내가 효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는 남이니? 그 논리면 니네 부모도 나한테 남이야.
뭐? 효도하는 셈? 효도는 네 돈으로 하세요. 제 말에 남편은 입만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와, 너 그런 말 다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 많이 참았지. 나도 홧김에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정말 많이 생각하고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야. 당신은 노답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참나, 아파트 그걸로 돈 좀 벌었다고 이혼 운운한다 이거지? 돈도 많이 벌었는데 시어머니 가방 하나 사드렸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면 당신 절대 이혼 못해. 며느리로서 그 정도도 못하냐고. 그리고 자꾸 뭐 카드 훔쳤네 어쩌네 하는데 부부끼리는 절도 성립 안 돼. 남편이 아내 카드 좀 썼기로서니 그게 문제가 돼? 그 말에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 돈 안 썼어. 그 말에 남편이 멈칫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효도하고 싶어서 어머님한테 그 비싼 가방 사드린다며. 아들이 효도한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 실컷 해. 어차피 당신 돈으로 한 거니까. 그게 왜 내 돈이야? 당신이 쓴 만큼 당신 통장에서 돈 빼서 나한테 넣어뒀어. 그 말에 남편은 눈알이 뒤집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통장을 건드렸다고? 누구 맘대로? 당신이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부부끼리는 절도 없다고. 와이프 카드 갖고 간 게 무슨 문제냐고. 마찬가지야. 남편 통장에서 돈 뽑은 게 무슨 문제야? 그것도 니네 가족이랑 너한테 쓴 돈인데. 법적으로 따지고 싶으면 따져봐. 니네 가족하고 너한테 쓴 건데 어디 돌려받고 싶다고 해보라고. 그 말에 남편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후다닥 통장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으니 기함을 하더라고요. 남의 돈을 왜 함부로 쓰냐, 자기도 가만 못 있는다, 용서 못 한다느니, 저를 경찰에 고소할 거라느니 생난리를 치는데 웃기지도 않았죠. 저는 이혼 서류 보내고 그 뒤로 집 나와서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팔던지 아니면 내 목 반은 보내라고 했고요.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버텼고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함부로 주식 투자하거나 제 카드 훔쳐서 돈 쓴 것 등 이혼 사유로 충분하더라고요.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펄쩍 뛰면 소송으로 이혼하면 그만이죠. 그 와중에 어머님 전화 왔더군요. 왜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하고 이 난리냐면서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는 왜 이혼을 한다고 하고 종민이가 어젯밤 술 먹고 찾아와서 내 가방 돌려달라고 그거 팔아야겠다고 들고 나가려는 거 내가 겨우 잡았더니 이 가방 때문에 자기가 이혼한다고 울고불고 세상에 그 비싼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더라. 너 나한테 가방 하나 사줬다고 이혼하자고 했니? 어머님 아들은 진짜 답이 없네요. 제가 왜 이혼하고 싶은지 구구절절 설명 다 해주고 소장에도 썼는데 아직도 그 가방 타령이요. 물론 그 가방이 결정적이긴 했어요. 근데 어머님 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고 참아주고 싶지도 않아요. 제 돈이라고 할 때는 기분 내면서 어머님한테 가방 사주고 신우한테 노트북 사주더니 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아까운가 보죠. 그것만 봐도 어머님 아들하고 더 못 살겠다 이겁니다. 소송 중이고 곧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 사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속사포처럼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 놈은 고작 그 가방 문제 하나로 제가 이혼 결심을 했다고 생각한다는데 진짜 다시 한번 이혼 결심하길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저런 다툼 끝에 결국 겨우 이혼 성립하게 되었고 적은 금액이지만 위자료 조금 받아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 하나를 전세로 들어가서 아이랑 살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는 전세기간 만료가 되면서 좋은 값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돈은 제 생활비 겸 아이 키우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잘 저금해뒀고요. 아이도 센터 열심히 다니면서 많이 좋아져서 저도 다시 재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건너들으니 남편 놈이 그때 샀던 주식이요.
그 회사 완전 망했고 그 주식도 완전 휴지 조각 됐다더군요. 게다가 그 주식사라고 알려준 정대리는 회사 그만뒀다고 하고요. 남편은 도대체 뭘 믿고 이름도 없는 그 주식을 그렇게 산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푼, 두 푼 쪼잔뱅이 짓 하며 모은 그 돈 한 방에 다 날린 셈이죠. 제가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쪼잔뱅이 짓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눈총 받아가면서 그렇게 돈 모아도 결국 엉뚱한 곳에서 큰 돈 날리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제 전 남편도 딱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가족들한테는 돈 한 장에 벌벌 떨고 아끼면서 남의 돈이면 기분 내던 그 인간. 정작 그렇게 모은 돈 엉뚱한 곳에서 다 날리고 말이죠. 손해가 엄청날 텐데 멘탈 잘 부여잡고 사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겠네요. 알뜰한 것과 쪼잔한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남자가 알뜰하다고 생각해서 좋았는데 사실은 저한테 돈 한 푼 쓰기 싫고 본전만 생각하고 아까워했죠. 그 인간에게 저는 딱 그 정도 존재였던 것 같고 그걸 깨닫고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취급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사는 내내 섭섭하고 자존감 깎이고 빈정상하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아이도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저도 재취업 잘해서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